네, 핵심은 이겁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복리 수익을 늘려나가자의 핵심 단어는 소액 반복 복리입니다. 소액 반복 복리를 시스템화 시켜서 계속 돌려야 된다는 거죠. 소액 반복 복리 시스템화, 오늘의 강연의 주제입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병아리바늘을 듣지 않으신 북극성 회원분들이 또 많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셔서, 물론 책을 다 보셨고 아시겠지만 한번 개념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렛대와 연결고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탁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또 다른 투자적 사고를 하는 길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좀 우습더라도 제가 원래 좀 낮아요. 하지만 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렛대와 연결고리. 지렛대입니다. 레버리지 효과. 저 이거 놀랬어요. 이런 것이 있구나. 저는 이런 개념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 자본입니다. 내 돈 적어도 괜찮구나.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할 수 있구나.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는 어떤 게?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올리는 방법이 내가 돈이 적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대출 레버리지와 전세 레버리지.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전세는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기뻐요.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이 연결고리를 정말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낙찰자가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낙찰자가 등기권리증을 가집니다. 가지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죠. 그리고 집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에게 내 집을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뭘 받죠? 보증금을 받아요. 이 은행의 보증금과 임차인의 은행의 대출금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내가 이 집을 취득하는 금액과 거의 같게 만들면 무피, 더 많으면 플러스 피, 적으면 그만큼 제 실투금이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시 나중에 볼게요. 여기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개념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대출을 1억짜리 집에 8천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차인일 때 월세로 들어오시겠어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이 집이 8천만 원의 빚이 있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월세로 살 수 있을까요? 집은 너무 좋아. 위치도 좋고 깨끗해. 근데 건전하게 마음에 걸려.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 합니까? 네, 합니다. 네, 그렇죠. 안 해요. 또 들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내고 이렇게 빚이 많은데 과연 임차인이 들어올까? 한번 생각해 볼 거리 아닙니까? 이러면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님이 무엇이라고 임차인에게 이야기할까요? 바로 저 개념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저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소액 투자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이라면 두려워한 게 뭡니까? 내 보증금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하지만 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모든 권리에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을 만들었죠. 서울은 변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시는 분? 3,200만 원.
작년에 올랐어요. 400으로 올랐습니다. 투자기 좋아졌죠. 수도권 인구 과밀 억제 권역은요? 2,700만 원. 그죠? 근데 수도 과밀 억제 권역 제외 광역시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최우선 변제금 네이버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은행 입장으로 가볼게요. 은행 입장에서. 요즘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권리였는데 임차인이 먼저 가져가잖아요. 은행은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엇을 할까요? 대출을 안 해줘요. 만약에 8천만 원을 내가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그 지역이 인천이면 그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빼고 대출을 해줘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 2,700만 원이 내가 또 넣어야 되는 금액이 크죠. 왜? 난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은행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해가면 본인이 수익이 안 나요.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 매대 마진을 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쓸까요? MCI와 MC지라는 보증을 써라. 만약에 당신이 못 갚으면 내가 보증보험에서 내가 돈을 받겠다. 보증보험을 가입해라. 이것이 MCI, MCG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용어를 모르신다면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 파악하시고요. 자, 그럼 또 대출금의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대출금이 LTV가 요즘 중요합니다. 그 담보 비율이에요. 만약에 1억짜리 집을 대출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 비율이냐는 건데 보통 70%인데 지금 60으로 내리느니 마느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환 능력을 많이 보죠. 상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소득 증빙을 예전에는 주부여도 카드 사용 내역으로 우리 집이 이 정도 번다고 낼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소득 증빙을 더 깐깐하게 본다는 내고 또 신용 등급도 이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계속 진행하려면 평생 몸 관리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 관리를 또 하셔야 돼요. 이 순간부터 절대 카드론, 단박은혜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금방 쓰고 바로 갚지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행은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이걸 쓸까요? 얼마나 이 사람 그 돈도 없었으면 보통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이 금액도 없어서 이 사람은 그걸 쓴다는 거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카드론이나 카드 연체 모든 것을 없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팅 구조를 가면 지금 1억짜리 집입니다. 감정가 1억. 감정가 1억 집을 8천만 원에 낙찰받았고 은행 대출을 1억에 70%니까 7천만 원을 받고 임차 보증금을 1,000만 원을 받으면 무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대 비용이 발생하죠. 수리도 해야 되고 취등록세도 해야 되고 법무비도 내야 되고 복비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임대차 보증금을 1,500으로 해서 세팅을 했는 거죠. 그죠?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는 내리고 그렇습니다.